반갑습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3회를 준비하는 여러분 건성을 기원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2회 모의고사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리는 것. 자, 판례가 쭉 연결이 되었고 틀리는 것 2번이죠.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더라도 이것이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해당합니다. 자, 매회 여러분들하고 전달을 했지만 여기서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이라는 표현이 어렵더라도 저당권의 설정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꼭 체크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 2번 돌아서니까 공부할까요? 1번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개업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전달하죠. 3번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 그 밖의 권리에는 당연히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번 문제과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죠.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됩니다. 4번 중개업무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개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무는 상법상 기본적인 상행위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입장이고 5번 중개행위에는 개공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것도 당연히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2번인데 아주 판례가 길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면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에는 저당권이 포함된다라는 것 개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상의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문이 길게 연결이 되었죠. 자, 옳지 않는 것 답이 5번에 들어옵니다. 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특정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은 장래 건축 예정들인 건물이므로까지는 맞죠.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개공사가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적법행위다. X입니다. 여러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슨 행위? 금지행위죠. 여러분 금지행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금지행위만 출발을 하면 이렇게 했죠. 그 금을 받고 매매 협조하면 1년에 1000일 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자, 나머지 맞나요? 확인하겠습니다. 1번 담장이나 축대 등은 토지의 부합 정도가 너무 강하므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말은 여러분 축대나 담장도 움직이지는 않잖아. 그죠? 그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을 부동산으로 보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당연하죠. 담장만 팔게 축대만 살게 그럴 수는 없죠. 움직이지는 않지만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두 번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란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이게 명인방법이죠. 일체의 방법을 말하므로 동네 사람들이 그 소유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다. 맞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게 명인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다가 내 거라고 명패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명인방법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죠. 지문이 길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자, 3번 매매와 소유권이 매매와 교환처럼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토지 거래는 필지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므로 토지는 반드시 필지 단위로 거래합니다. 반필지 샀게, 반필지 팔게 이런 거 없어요. 한 필지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므로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는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맞죠?
그러나 다만 용익물권은 한 필의 일부도 가능하다. 아주 중요하죠. 자,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한 필의 일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권 오른쪽 방 한 칸만 세 살게 당연히 가능하죠. 5.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돼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맞는데 틀린 것 5번. 자,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되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이런 지문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내려갑니다. 자, 3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시험 응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3번도 여러분 시험에 관련되는 지문이 길게 연결되어 있지만 옳은 것은 5번 하나만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합격자 결정 공고일, 요거 중요하죠. 요거를 시험일로부터 이렇게 하면 틀려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로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시험이 언제죠? 원래 시험이 10월 29일이죠. 자, 10월 29일 시험을 치면 한 달 뒤에 발표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월 1일이 합격자 결정 공고일이죠. 그날로부터 1개월 내로 지급하는데 이거를 시험일로부터 1개월 내로 지급한다라고 들어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게 5번 돌았으면 수정할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는 원칙적으로 국토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가 시험 실시기관이죠. X. 2번 시험을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의 업무를 위탁한 자가 국토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위탁받은 자가 결정한 수수료지 국토장관의 승인 이런 표현들이 틀리는 표현입니다. 3번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내로 접수를 취소하면 납입한 수수료의 얼마? 100분의 60이죠. 자, 마감일까지 원서를 내었다가 처리하면 100% 돌려줍니다. 자, 마감됐습니다. 다음 날로부터 7일 내로는 100분의 60. 그 다음 시험일로부터 10일 전까지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시험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되 이는 법 제10조 등록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한다 때문에 X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럼 시험만 5년간 응시할 수 없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면 X입니다. 당연히 중개보조원이 적시될 수는 있다. 아주 중요하니까 4번 지문 익히셔야 되는데 이를 수업 쪽에도 많이 전달을 하지만 수업을 잘 듣고도 막상 여러분 답을 찍을 때는 결격 사유라고 해당되는데 찍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자,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 기준과 절차입니다. 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의 기준이라는 말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1번이죠. 자,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를 무등록업자라고 합니다.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무등록업자가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니까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보수를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조. 이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을 받는 자인데 계약이 유효하다고 수수료도 받을 권리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옳은 것 1번. 자, 수정합시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가설 건축물 대장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3번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인데 X죠. 여러분 실무교육 등 교육은 전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4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은 다르다. 같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 같죠. 여러분 무등록업자나 거의 사촌 형님인 거짓 부정한 등록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을 가지고 등록을 했대요. 3년에 3천만 원에 각계 형벌은 처벌됩니다. 5번 소공사로서 그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죠. 소공사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이 지나라.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종료되면 즉시 중개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4번 지문도 이리저리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마무리 모의고사니까 최소한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돌았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상 제10조가 규정한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것은 등록의 결격 사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것 답이 2번 들어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영업은 취소되죠.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가 진행된다. 5. 그래서 자격 취소든 등록 취소든 취소된 자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오늘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타당한 것 2번. 자, 수정해 볼까요? 개공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력 소멸한다. X입니다. 여러분 취소가 되어야 효력이 소멸됩니다.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나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나 개공사나 모두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점에서는 같다. X. 여러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무등록업자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무등록은 아니잖아요. 같다 하니까 X입니다. 4번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된 자가 법률의 변경, 자 변경의 동그라미,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면제되면 곧바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X입니다. 변경이라는 말이 면제죠. 면제된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더하기 3년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자, 형벌을 받은 자,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지금 보다시피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곧바로 해서 틀렸죠. 사실은 이 변경에는 특별 사면이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것이 면제인데 여러분 면제는 특별 사면을 좀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사면 받은 자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5번 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격 사유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반드시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하여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 300만 원 이상이면 3년간 결격 사유니까 2벌3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탁 뜨면 2벌33인데 지금 얼마? 5년이 경과되면 해서 틀린 지문. 자, 그래서 가장 타당한 것은 몇 번? 2번 이렇게 갑니다. 6번 넘어갑니다. 6번. 자, 6번 넘어왔습니다. 자,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여러분 사무소 관련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죠.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중개업을 함으로써 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 틀리는 것 답은 일단 3번 체크합시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사무소에 대해서 틀리는 것.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 갈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 때문에 또 X다, 그죠?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보셨나요? 거기에 쫙 의자도 깔고 무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죠. 이런 것들도 전부 가설 건축물 대장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합니다. 그런 것들은 임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둘 수는 없죠.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공인중개사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죠. 2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자,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이것도 해마다 출제됩니다. 그때는 이전부터 하고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 신고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정확하게 돌았죠? 자, 4번도 중개사무소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로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사용승인 받은 건물은 중개사무소 쓸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 전기 등이 다 통하는데 건축물 대장만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지연된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5번. 중개사무소에 관해서는 일정한 면적의 확보 의무는 없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개법인은 반평이라도 괜찮다까지 여러분하고 수업했죠.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이면 되지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지 면적을 일정 면적 확보해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7번 내려옵니다. 7번 문제가 기네요. 자, 7번. 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업무 범위를 위반한 개공사는 누구겠습니까? 답이 5번에 들어옵니다.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여러분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업무지역이 어디죠?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니까 서울시에서만 해야 되겠죠. 물론 노원구 하계동에 살고 있는 의뢰인 A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에 있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소유 빌딩의 매각을 의뢰받고 이를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되는데 경기도 물건을 거래했으니까 부칙 6조는 지역을 위반했죠. 그래서 위반한 자 답이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위반을 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나요? 확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사무소를 둔 서울에 있는 성동구에 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에 있는 물건을 계약을 체결하였다. 잘했다. 자, 을법인은 을법인도 업무지역은 전국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5조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를 분양 대행하였다. 주택과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아니다, 그죠? 자, 부칙 6조의 개공사병은 사무소 내에서 중개업 외에 부동산 컨설팅업을 겸하고 있다.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죠.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에 있는 부칙 6조랍니다. 부칙 6조 개공사는 A로부터 주택을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요거 포인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하여 서울에 있는 물건을 거래하였다. 원래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 물건만 해야 되잖아. 그죠? 부칙 6조는. 그런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는 그 자기 지역 외의 지역도 가능하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부칙 6조가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자기 지역 외의 것도 가능하다를 익혀달라는 문제. 4번 지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위반한 자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8번 내려옵니다. 자,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사의 고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것을 찾으시오. 자, 올바른 게 4번에 옵니다. 소공사는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용신고 시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이런 질문 중요하죠. 원래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신고할 때 함께 할 수도 있다. 맞다. 기억합니다. 틀리는 거 수정할까요? 1. 개공사들이 공동사용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용사무소에는 공동고용인 하는 말 무조건 X죠. 여러분 공동사용사무소는 장소만 공동으로 사용하지 모든 책임과 의무는 각자 부담합니다. 어떤 책임을 같이 부담하는 게 공동사무소가 아니죠. 공동고용인 하면 틀립니다. 2번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공사 및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도 개공사 무과실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 X다 그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가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인데 아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엄마가 책임지는 거잖아. 그죠? 그게 인과, 원인과 결과잖아요. 근데 아기가 유리창을 안 깼어. 근데 엄마가 책임질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3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개공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도 개공사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없다 때문에 또 X죠. 자, 당신이 잘못을 하고 물어주기는 내가 물어줬으니까 당신이 물어주세요라는 게 구상권이죠. 만약에 고용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고용인이 막 사고를 치고 다니겠죠. 자기가 책임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한다라는 이런 표현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5번 고용인이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등록관청은 고용한 개공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입니다. 여러분 금지 행위는 얼마나 강조하는가 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1년에 1천만 원이라는 큰 벌을 받더라도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거 특별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또는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이라는 큰 형벌에 해당되더라도 상대적 취소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9번 갈까요? 자, 9번 지문도 제법 길죠. 9번.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공사 및 소공사의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에 있습니다. 자,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에 규정된 개공사 및 소공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출제했던 지문이니까 숫자 잘 보셔야 됩니다.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 그래서 틀린 것 3번. 공부할까요? 맞는 것으로서 1. 개공사 및 소공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나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도 같이 할 수 있으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인장 등록하는 것 잘 보시고, 자, 강조 많이 했죠. 등록된 인장을 변경을 합니다. 이 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 등록하는데 이게 보기보다 숫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7일 내로 변경 등록이죠. 4번 법인인 개공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내내 강조하지만 법인의 대표자 인장하면 틀려요.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합니다. 5번도 맞나요? 자, 법인인 개공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하고 공인중개사나 개공사 등은 별지 서식인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했고 숫자 하나 보셔야 되죠. 인장 등록은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입니다. 10번 내려옵니다. 자, 다음 중 모든 개공사가 여기 포인트죠. 이 모든이라는 글자 빠지면 틀립니다. 모든 개공사가 항상 사무소 안에
게시할 공인중개사법상의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러분 쫙 보면 전부 다 게시해야 될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시도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표, 보정설정 서류, 그리고 자격증 원본. 그래서 우리는 게시해야 되는 것 등, 수, 보, 자를 게시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등, 수, 보, 자 이렇게 나갈 때 다 게시해야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거 찾아라. 이러니까 황당하다 또는 문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든 개공사가 포인트죠. 자,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왜? 모든 개공사에는 부칙6조도 들어가죠. 부칙6조는 자격증 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죠? 있어야 걸지. 자, 그래서 굳이 문제를 아프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게시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합니다. 등수보자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자, 이렇게 점잖게 내는 게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까칠하게 나오는 것도 훈련 한번 하셔야 됩니다. 모든 개공사가 게시하지 않는 것 하면 자격증이 해당됩니다. 왜? 부칙6조인 개공사는 게시할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하나 연습하시는 아주 아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훈련해보는 시간이었죠. 11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11번 역시 휴업과 폐업에 관한 내용이 출발을 합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여러분 매내 이야기하지만 휴업과 폐업에 관련 내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자, 틀리는 것 일단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자, 4번 휴업하였던 개공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항상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아주 문제가 모집니다. 여러분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3월 초과라는 말이 빠지면 틀린다 그랬잖아. 그죠? 훈련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업을 하였던 개공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항상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게 3월 초과가 빠지면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여러분 휴업을 한두 달을 막 놀은 자 굳이 재개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3월 초과할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3월 초과 빠졌죠. 그래서 4번 지문 답으로 찾아내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지문은 다 맞습니까? 자, 휴업에 대해서 개공사가 한 달간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들어왔죠. 할 때는 휴업 신고 없이 휴업할 수도 있다. 맞다. 3월 초과만 신고하니까. 2번 개공사 사망은 절대적 취소 사유일 뿐 아니라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사망한 시점부터 효력은 소멸됩니다. 그거 당연하죠. 사망한 시점부터 효력은 소멸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도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휴업신고 위반으로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 해당될 것이고 5번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에 중개업 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맞다. 예전에는 여러분 폐업신고 2번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고하면 등록관청에 가서 또 영업에 대한 등록도 폐업신고했는데 이제는 한 군데만 가면 여기서 연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몇 번 하던 것을 2번 하던 것을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개공사를 도와주는 문제니까 이런 지문들은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12번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전속중개계약 제도의 장점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전속중개계약도 해마다 지금 출제하고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 4번 갈까요?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성사하였을 경우에도 개공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공사에게도 유리하다. 여러분 이 제도에 대해서 틀리는 것 스스로 발견했을 때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요 비용을 지불하죠. 그때 소요 비용은 얼마죠?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리는 것 4번입니다. 자, 나머지 맞나요? 1. 중개 의뢰인이 특정 개공사와의 중개 계약으로 정보를 공개시킬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신속을 이룰 수 있다. 이거 좋은 말이죠.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중개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5. 개공사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속 중개가 가장 좋은 점이죠.
5번 의뢰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개공사에게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이게 전속중개계에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4번 갑니다. 13번 들어왔습니다. 자, 13번.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자,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역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에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인 개공사는 14조 업무만 해야 되고 이 14조 업무에는 거래 정보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죠. 그래서 답이 5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 정보 사업은 중개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직방, 한방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협회는 거래 정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인 개공사는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는 없다. 맞다. 자, 틀린 거 수정합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시도지사는 하면 틀려요. 이 거래 정보망은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X. 2번 거래 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이고 벌써 틀렸죠. 항상 이 단원이 나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유일하게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것, 중개법쌤 전화번호가 509에 230번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이죠. 그래서 2번 이리저리 다 틀렸다. 중개법쌤 전화번호 기억하셔야 됩니다. 509에 230번. 자,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얼마? 하나, 정보처리기사 얼마? 하나 이상을 확보합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또 의뢰인 들어왔죠. 그죠? 개공사 상호 간에만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죠. 그래서 옳은 것 5번인데 자, 이 거래 정보망에 관련되는 문제들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4번 내려왔습니다. 14번도 상당히 길죠. 자, 14번.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및 일반 중개계약서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이렇게 돌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래계약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납니까?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거래계약서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누구지요? 개공사와 의뢰인 간에 우리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를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계약서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답이 1번이죠. 자, 개공사의 중개로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 개공사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유례 업무 정지죠. 그러나 개공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항상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 옵니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서 우리 법에서 작성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죠. 타당한 것 1번 이렇게 갑니다. 자,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2번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법령상 사용이 되는 강제되는 서식이나 부터 X다. 그죠? 강제되는 서식은 없다.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X 필수 기재사항 있죠.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3번 당해 중개업무를 보조한 고용인은 개공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때 고용인 때문에 X다. 그죠?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가 없다. 4번 협회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또 X입니다. 이 협회는 이런 말 들어가면 틀려요.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협회는 때문에 틀렸고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여러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이 아니고 누구? 대표자와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제 거래계약서와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단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5번 내려갑니다. 자, 15번. 자,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답이 4번에 보입니까? 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사라 하더라도 개공사와 함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그렇습니다. 중개행위를 한 소공사라 하더라도 설명할 의무는 없다. 맞다. 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니까 개공사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설명할 수 있다지 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뭐가 없다가 답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죠. 자, 나머지 틀립니까? 1.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 의무가 아니고 중개계약을 할 때 설명해야 되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서를 같이 작성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확인 설명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도 임대 의뢰인 등 권리를 이전하는 자에게 설명한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은 매수자한테 해야 되죠. 사는 사람한테. 이 매도인, 임대인 등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개공사보다 더 잘 알죠. 이런 식으로 매도 임대인에게 설명한다 하면 틀립니다. 3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업무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실무 교육 수료증 사본 등을 제시해야 된다. 여러분 확인 설명할 때 실무 교육 이수증 설명하는 거 아니죠. 실무 교육 이수증은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5번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공사는 개공사와 함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X다 그죠? 작성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개공사는 작성할 수 있다. 원래 작성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개공사에게 있습니다. 소공사에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15번 문제 까칠까칠한 부분들을 잘 익혀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16번 돌았습니다. 자, 16번 개공사가 이전 의뢰인, 취득 의뢰인 모두에게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 것은 즉 이전 의뢰인이 누구죠? 뭐 매도인이라고 칩시다. 또는 취득 의뢰인은요 매수인 모두 그 양쪽에 다 해야 되는 거. 자, 거래계약서 작성 및 교부 양쪽 해야 되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되는 거 양쪽으로 다 해야 됩니다. 업무 보정 관련 서류와 업무 보정서 양쪽으로 다 해야 되죠. 당연히 양쪽에다가 시인이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속 중개에서 작성 및 교부 의무 X다 그죠?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개공사와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니까 양쪽이 아니죠. 매도 중개, 매수 중개 한쪽에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틀리는 것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17번 자 관련되는 판례들이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례로서 자 판례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에 보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후 현실적으로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으나 당사자들과 중개보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로도 무등록 중개업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무등록업자죠. 그 무등록업자는 여러분들 이미지가 나쁜 놈이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는 않고 약정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우리 판례는 반드시 받아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됐나요? 1. 부동산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은 가능함으로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설정은 X 요거 체크하셔야 되죠. 자 유치권 하면 이전은 가능, 설정 X 1번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2번 중개행위는 개공사가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도 중개에 해당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판례. 3번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하는 것은 중개를 업이라 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많이 만나셨죠? 단 한 번 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중개업 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자가 개공사임을 표시하는 사무소 명칭에 표시를 하고 단 1회 중개를 했더라도 간판을 걸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판을 걸었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게 판례고 이게 합리적이죠. 자, 우연히 한 번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간판을 걸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지금 1, 2, 3, 4 판례들 잘 보시고 특히 5번 판례는 무등록업자 나쁜 놈이지만 보수를 요구만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받아야만 처벌한다 라는 판례. 18번 들어갑니다. 자, 18번. 고기중개사법상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틀리는 것 4번 갑니까? 자,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15일,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15일 내로 부족된 금액을 보전한다. X, 보전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공사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했을 때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을 했을 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라. 그래서 보전하죠. 그래서 틀린 것 4번. 자, 1번. 공동사무소는 공동개공사 모두가 각각의 업무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모두 각각 가입하지 공동으로 보정 설정하면 X예요. 2. 특수법인도 모두 예외 없이 업무 개시 전까지는 당연히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2억 가입해야 되죠. 자, 근데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 지협만 얼마? 1,000만 원을 가입하니까 요놈이 또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2억 가입합니다. 3번.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 언제까지 가입해야 될까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고 5번. 개공사는 등록을 한 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는데요. 등록하고 가입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증부터 설정하고 와라.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등록을 한 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증기관이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까지 해서 보증 설정에 관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19번 돌아왔습니다. 자, 19번 역시 보수에 관련된 문제죠. 중개 보수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이제 지문 하나하나가 다 정리하는데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된 지금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까칠하게 한번 보는 것도 볼 겁니다. 타당한 것 4번인데 4번 찾기가 안 쉽죠.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부동산 정보 유통 체계를 통한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쌍방에게 받을 수 없고 일방으로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공동중개라는 게 2명 이상의 경공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매도인은 매도 의뢰인, 매수인은 매수 의뢰인 해서 각각 받게 되니까 쌍방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맞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개공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는 중개계약이 아니고 받으려면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틀렸고. 자, 2번. 개공사는 보수와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중개대상물이 주택이라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때문에 X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 외인 물건은 0.9% 범위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거죠. 3번 까칠하죠. 자, 월 차임이 있을 때는 하나, 산출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미만일 때는 곱하기 70합니다. 이런 거 훈련돼야 됩니다. 아주 까칠하죠. 5천만 원까지는 곱하기 100으로 하나, 이하가 아니고 미만일 때는 월세 곱하기 70. 자, 5번.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한 보수는 주택 외라 그랬죠.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분의 9 하면 틀리죠. 합산하면 1000분의 얼마? 18 해야 안 되겠습니까? 0.9%씩 양쪽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아주 까칠까칠한 지문들이 많이 연결됐으므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자,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시도지사로부터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답이 정해져 있죠. 2번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여러분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학이죠. 대학은 교육기관이지 이 기관은 시험 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실무교육을 받아서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아닌 것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답은 4번 거래정보사업자인데 자 이렇게 다시 여러분 우리가 자,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공기업, 그리고 개설된 학교, 대학교죠. 그 다음에 협회, 그리고 준정부 기관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시험 치는 기관은 공기업 시험 칠 수 있죠. 그 다음에 협회에서 시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인데 여기 대학교는 시험 기관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학 하면 대학 시험, 대학 입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대학은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자, 여기서 답은 4번 정리하시고 대학이 시험 기관으로 들어오면 틀린다. 이거 강조하려고 제가 살짝 헷갈렸었습니다. 자, 답은 4번 정리했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